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시즌2 정세윤 김동수입니다. 네, 원장님 정말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더웠던 때 뵀었는데 이제 초가을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여러분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이런 시즌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번 여름 그리고 초가을까지 사실 국제적으로는 엄청난 재난들도 많았고요.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리비아 대홍수, 또 모로코 지진, 많은 사상자가 생겼죠. 네. 네. 뭐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서도 홍수 피해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저는요,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피해가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가장 취약한 게 여성, 또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취약한 어린이 그리고 여성 노약자 중 가운데서도 저는 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때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재난이 아니더라도 네. 뭐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예.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이 오늘 만나볼 분이요, 바로 이 초록초록한 마음으로 늘 사시는 바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 후원회 부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어떤 분일지 안쪽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그 하남 공단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계신지? 네.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아, 우두커니.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단 강주 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성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을 또 좀 이야기를 해주셔요.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는 저희가 철강회사입니다. 하남공단에 있고 철강회사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네. 저기 안에서 회계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회사 얘기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회사 이야기 듣고 들으러 한번 네. 가보실까요? 네. 네, 가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빨리 들어오자고 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 한번 여쭤봐야 철강으로 될 것 뭘 같아요. 만드는지 막 궁금한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대리점 정도 이렇게 수준인데 원자재가 보면 화장지 두루마리처럼 생겨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절단해가지고 온 것들을 아파트 철문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도 있고 네. 계단과 계단 사이에 철문도 있고 방화문. 예, 방화문이라고 하죠. 그거를 방화문 만드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A4처럼 반듯한 철판을 갖다가 손잡이도 만들고 못질도 하고 해서 문 틀에 맞춰서 도장을 한다 하거든요. 색깔을 그 아파트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어서 그 시설을 하는 거죠. 설치를. 그런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고 오늘 지금 자동차로 다 오셨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도 우리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철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냉장고 같은 것도 자석이 이렇게 붙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철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철판을 저희 쓰는 매출처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 그러면은 이곳에서 이제 생산된 철판들이 정말 이 곳곳에 쓰이는 거네요. 돈을 많이 벌기. 네, 많이 벌어야죠. 아직 젊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좀 방금 웃음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열심히 나눔 활동도 하고 좋은 곳에 쓰려고 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나눔을 하시길래 오늘 또 주인공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원도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학교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자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불 꺼진 집이 그렇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양육시설이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애들 학습 지원이나 놀아주는 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봉사를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시작을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하고 단둘이 사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한 명을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예, 거기를 가서 학습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뭐 공부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나로서 남자아이다 보니까 누나로서 아니면 뭐 이모로서 뭐 사회에 또 경험이 있는 또 그런 사람으로서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을 이제 해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중학교 들어가고 훌쩍 또 커버리니까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다가 그 아동 양육 시설인 광주 성빈 여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제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또 철옹산 어린이재단을 1995년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기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선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초록우산에 인연을 맺어서 쭉 해오신 걸로 아는데 이제 초록우산 하면 1대1 아동 개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국내에. 네. 그래서 아마 기억에 남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좀 초록우산의 네. 활동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발을 이렇게 기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광주 후원의 활동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주변에서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연을 맺어서 나는 누구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 뭐 몇 세 이런 아이들을 지목을 해서 결연을 해가지고 후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일반 가정에서는 국영수 뭐 학원 안 보내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동 양육시설에 있거나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뭘 배우고 싶어도 학업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맺어주면 목적 사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이 아이의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게 기부를 할게 이렇게 연결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또 재능 있는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뭐 악기나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그 악기 후원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하는 건 아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발굴을 그전에는 그냥 해내는 거죠. 저소득층 아동들을 결연을 해서 그 아이들 인적사항을 후원자한테 네. 보내주고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다양하게 그렇죠. 예체능의 네, 재질이 맞아요. 있거나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게 아이들 네. 성장에 맞게 네. 또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적절하게. 어. 그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맞는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저기 건너편에 저기 아이들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보이는데 네. 저 친구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요. 제일 제가 뿌듯했던 건 뭐냐면 3살 때 기저귀 찼을 때 인연을 맺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 행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제가 20년 동안 도왔다는 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재단 측에서 찍기는 했지만 그 아이가 그 고마움을 전달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누군가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지금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대학교 4학년이 있는데 우리 큰애보다도 더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뿌듯했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던 일들이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네네. 여러 명의 아들, 딸, 우리 조카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기분일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연 활동 말고 또 졸업우산에서 또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그 목적 사업을 조금씩 하긴 하는데요. 그 최근에는 베이직 프로젝트라고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말 학습 지원 말고 재능 있는 아이들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학원도 못 가고 또 모든 게 다 스톱된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능이 있어도 학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악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작은 게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큰 힘을 갖게 되는구나 그때 느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울산에서 온 오케스트라 팀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체가 다 그 이렇게 악기를 후원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음악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좀 뿌듯했고 다른 건 아니고 아이리스 선교단이라고 다 직장인들로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연습을 해서 그 찬양 50이나 난타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요양병원 같은데 봉사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그런 율동이 뭐라고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우리 그 병원 침대처럼 생긴 거를 밀고 강당까지 오셔가지고 그거를 보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는 이 율동이 전문가, 전공자들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모습을 조금씩 보여드리자 우리 식구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봉사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여줘도 좋으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기 적십자 기간도 지금은 공교롭게 이상하게 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적십자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그 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는데도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시는 분이고 그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실은 그분을 통해서 그 제가 적십자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가족 저렇게 나눔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네. 이제 아깝게 그냥 돌아가셨는데. 네, 너무 빨리 네.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참 그분이 그냥 기부면 기부, 봉사면 봉사, 맞아요. 헌혈이면 헌혈 아주 그냥 안 다니는 네.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주 후원회 부회장 역할을 하신 분 권철한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 안 계시지만 제가 또 적십자하고 인연을 맺은 것도 이 선생님 덕분으로 적십자하고 맺어가지고 또 적십자 단체에도 가족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선생님이지만 일선에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자는 그런 주의셔가지고 이분도 특별하게 아이들 꿈을 위해서 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많은 후배들이 또 기부나 이런 데 관심 있는 후배들이 이제 할 거니까 천국에서 편히 저희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좀 오래 저희랑 같이 살면서 더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천국을 또 쉬라고 먼저 또 부르셨는지 네네 그러셨더라고요. 예. 서로 이 나눔을 또 이끌어주고 또 이끌기도 하고 하시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 들어보니까 참 다방면으로 나눔 활동을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나오시기까지 우리 부회장님이 좀 많이 망설이셨다고 들었어요. 섭외도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원장님? 옛날부터 그냥 좋은 일은 뭐 모르게 하라고 이제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줘야 또 다른 사람들이 용기 내서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큰 결심을 네. 또 하셨습니다. 그 그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회에 은근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봉사를 숨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다들 보면 그냥 좀 뭐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회장님이 초록우산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후원을 적극적으로 또 하시려고 올 초에 네. 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번 우리 그 임순희 상무님 맞아요. 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기부의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적 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 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초록 어린이 재단의 아너스 클럽. 그래서 저의 다음 목표는 행보는 초록 어린이 재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린 노블레스 클럽에 가입을 오래 하셨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가입하게 되셨는지 또 이런 결심은 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주 후원에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뵀어요.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언젠가는 저기 클럽에 가입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1억이라면 또 제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제가 1억을 일시로 기부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5년 동안 나눠서 제가 기부를 하게끔 해서, 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또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신랑도 제가 뭐를 하자 하면 이렇게 반대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흔쾌히 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또 하고 있고,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거는 아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맞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혼자 벌어서 외벌이 하시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 그냥 그 작은 마음을 좀 더 여유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그냥 생각을 하고 마음을 조금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목표나 꿈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작지만 꿈이 있습니다. 올해 50입니다. 나이는. 근데 이제 꿈이 생기다 보니까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청소년 문화 공간을 한 건물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문화 공간에서 와서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거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꿈을 실은 꿨거든요. 그래서 밑버릇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그런 꿈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꿈은, 저희가 우리 70년대 80년대 시절에 우리 선진국들이 저희 나라를 어려운 환경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나라, 또 오지 나라 이런 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물을 봐준다거나 뭐 학교를 건립한다거나 그런 데 좀 동참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미래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 부회장님의 앞으로의 꿈과 계획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 공식 질문을 이제 드려야 할 시간일 것 같습니다. 과연 서성신 부회장님께 나눔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눔이란 나의 만족이고 내 행복인 것 같아요. 기부나 봉사나 뭐 이렇게 해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반복해서 습관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아마 이 말은 동감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오기도 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으니 뭐 적십자가 됐든 초록우산이 됐든 Y가 됐든 시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음을 이렇게 하겠다고 다잡으셨으면 나는 길게 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네. 장기 투자하라고.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한 사람의 네. 어떤 삶을 변화시켜주는 맞아요. 그런 데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렇죠. 보람이 이제 내 만족으로 되고 모두가 네, 맞아요, 행복하다. 네. 그래서 제 나눔은 행복인 것 같아요. 나눔은 네. 나의 만족이고 내 행복이다. 네. 제가 정리를 한 건가요? 너무 정리를 잘 하시는데요. 네, 네. 이렇게 서성심 부회장님이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까지 오늘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나눔은 나의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저의 시그니처 포즈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포즈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트를 그리시나요? 하트를 이렇게 손을 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쁜가요? 네, 예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같이 해볼게요. 나눔이 행복입니다. 자, 오늘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 후원회 서성심 부회장과 함께 했는데요. 나눔을 정말 다방면으로 실천하시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왜 도움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초록우산을 통해서도 이제 어린이 지원도 하고 교련 네. 활동도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평상시 보면 그 결식아동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있다는 게 안 믿겨지는데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아이들, 네. 여자 아이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그 결식아동 부분은 특히 이제 방학 기간이라든지 연휴가 길거나 이렇게 하면 학교 급식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뭐 도시락이라든지 쿠폰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 안전망이 그래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주신 생리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품 후원들이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게 된다면 더욱더 이 친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항상 네, 항상 위쪽에 네, 이렇게 상단에 위치한 문자 후원으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함께 서성심 부회장과 함께 알아보았던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초록우산, 뭐 대한적십자사 네. 이런 데 이렇게 같이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방법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더욱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행시 6화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나눔의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또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나행시의 정세윤, 김동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